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유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유규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예전에 살았던 한 전원주택에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원주택은 바로 경매로 나왔던 전원주택이었고요. 바로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귀신 나올 구조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집이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 군데가 나오나요? 두 군데가 나오긴 하는데 네네. 두 번째 집은 그다지 에피소드가 길진 않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이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새 방에서 재산도 불려가면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예. 원래 기존에 있던 집이 대청마루가 있었고 창호지 문을 가진 집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 아빠가 태어날 때 살던 집이었어요. 이게 추후에 어떤 사유로 경매로 나오게 되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서 구매를 해서 그걸 허물고 집을 짓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뒷뜰이 따로 있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그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세를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기역자로 집을 하나 더 지었었거든요. 거기를 안방 창문을 통해서 누워서 보면은 바로 지붕이 보여요. 이제 새를 원하는 사람이 남자뿐이었대요. 이제 시골이라 그런지. 네네.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딸뿐이라서 따로 새는 안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사하는 첫날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친척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새 집에서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놀고 있는데 언니 한 명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가? 네, 저랑 1살 차이 났던 언니였거든요. 예. 그때 제가 한 3, 4학년 무렵이었으니까 언니도 어렸죠. 갑자기 울면서 왜 자꾸 자기 엉덩이를 만지냐고 예. 이 누구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만졌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공기가 되게 차가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이제 할머니, 저 언니, 동생, 이제 부모님 6명이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바퀴벌레하고 개미가 함께 집안에 공생을 하는 거예요. 개미도 정말 작은 집개미가 아니라 정말 큰 개미 있잖아요. 밖에서 병종개미? 볼 수 있는 그런 개미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1년 정도는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는데 그 7월 혹시 보름날이라고 네. 백중인가? 백중인가 하는 나물도 먹고 제사도 지내는 약간 그런 명절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날 주말이어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 있었어요. 원래는 9시만 되면은 저희 집에서 자라 그랬는데 그날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늦게 잘 수 있었는데 토요일이고 토요미스테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엄청났죠. 예. 네. 주제까지 기억이 나요. 유체이탈이 주제였거든요. 네네. 공포물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무섭기도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안방문을 좀 열어놓고 자 그랬어요. 엄마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엄마만 믿고 잠을 잤어요. 예. 잠이 들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서 눈을 떠봤는데 안방 문은 닫혀져 있고 그 기역자 건물 있잖아요. 예. 그 위 지붕 위로 검은색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붕 위에요? 네, 지붕 위에 검은색 형체가 보이는데 저는 그걸 사람으로 봤거든요. 예. 그냥 형체만 보이고 하체는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상체 얼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자꾸 귓가에서 이것만 하고 가야지, 이것만 하고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마치 사람이 망치질하는 것 같은 제스처로 지붕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옷 같은 게 보였거든요. 조끼 있잖아요. 주머니 엄청 많이 달린 막 이렇게 연장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막 그런 조끼? 아, 작업조끼? 예, 맞아요. 예. 그걸 입고 있었어요. 거기서 막 다른 걸 빼서 또 똑같이 지붕을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이것만 하고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름 돋아. 예. 너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데 선풍기 띡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름이어가지고 선풍기를 끄고 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여름이라서 덥고 무서워서 이불은 덮고 있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기어가가지고 선풍기를 켰어요. 그런데도 그 위에 계속 그 물체가 연장을 막 이렇게 꺼내면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망치 두드리는 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고? 망치 두드리는 소리는 안 나고 예. 계속 제가 눈을 감으면 이것만 하고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원래 9시에 자던 애라서 잠은 왔나 봐요. 이제 선풍기도 켰겠다. 잠은 들었어요. 그러다 깼는데 그 형체가 있던 자리에 여지껏 보이지 않았던 그 노란색 다리 있잖아요. 대나무에 걸려있듯이 노란색 다리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밑에 비디오 시계로 보니까 4시 30분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새벽에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려고 깬 거를 느끼고 잠이 들었거든요. 이제 다음날이 돼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저희 막내 작은 엄마한테 전날 밤에 누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망치를 두드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작은 엄마는 저를 달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뒷뜰에 가서 그러면 지붕을 봐보자 이러는 거예요. 뒷뜰이 좀 높고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저희 집에 지붕이 환하게 다 보였거든요. 아, 예. 근데 거기 올라가서 봤는데 그 지붕 위에 망치가 올라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나무로 된 망치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오래돼 보이고 약간 녹슨 듯한 망치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언제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작은 엄마가 먼저 무섭다고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예. 그 후에는 안방도 잘 못 들어가고 낮에도 혼자서 집에 잘 못 있었어요. 항상 집 앞에서 가족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새벽에 할머니 방에 잠을 잤는데 뒷뜰 쪽에서 자꾸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남자 같았는데 목소리가 막 여러 명이 섞여 들리는 건 아니었고 한 명이 계속 막 시끌시끌한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잔치집에서 들리는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릇 소리도 나고 이런 시끌벅적한 소리도 같이 들렸어요. 근데 중점적으로 들리는 건 남자 혼자 막 뭐라고 말하는 소리였는데 이제 무슨 소리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이 그냥 나빴어요. 그 소리가 새벽이기도 했고 저희 집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옆집에 누가 왔나? 시끄럽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뒷뜰에서 소리는 들렸지만 옆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날이 밝고 제가 아침에 엄마 옆집에 누가 왔나 봐
너무 시끄러웠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옆집에는 원래 할머니 한 분이랑 그 할머니 아들분이랑 이렇게 두 명이서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말 반응 없이 무슨 소리야. 누가 왔다는 거야. 아무도 안 왔어. 근데 저는 엄마 말을 못 믿고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집이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가 오셨고 저희 집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가위 눌림 말고는 별 일 없이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가위는 밤낮 없이 자주 눌렸었는데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자꾸 안 보이는 형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눈엔 안 보여요. 예. 제가 이제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오면 바로 할머니 방이잖아요. 시커먼데 거기 할머니가 딱 앉아서 현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기 현관문 앞에 얼굴 하얗고 검은 옷 입고 검은 갓 쓴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다. 예. 너무 소름 끼쳤지만 일단 할머니한테 들어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걷지를 못하셨거든요. 근데 걷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 어느 날부터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저희는 이유를 모르죠. 근데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데려가기 편한 사람은 그냥 데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사자가 괴롭히기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할머니 가족분들이 다 안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다 이미 하늘로 가셨던 상태였는데 자꾸 오빠들이 왔으니까 간식을 내오라고 먹을 것 좀 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할머니 어디 계셔? 어디에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방 입구 왼쪽 있잖아요. 그쪽 네. 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공생하던 바퀴벌레하고 개미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원래 아무리 퇴치를 하려고 해도 안 됐었거든요. 수많은 그 벌레 퇴치기를 했었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정강이에 바퀴벌레가 붙어 있었다거나 엄마. 김밥을 사면 개미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엄마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라질 순 없다. 그 정도로. 그냥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바퀴벌레랑 다 없어졌었어. 이렇게. 그냥 어느 날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친구랑 저녁에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같이 잔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친구가 갑자기 유규야 일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하면서 저는 일어났더니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러는 거예요. 제 방이 있고 그 옆에 그릇 창고가 있다고 제가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그릇 창고가 예전에는 부엌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릇 창고라고 써놓긴 했는데 거기 원래 이제 잡다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서 접시 날아다니는 소리랑 여자들이 자꾸 대화를 하더래요. 예.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밤 12시였거든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열어서 봤는데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저는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그릇 창고에서 남자들끼리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스텐 그릇이 날아다니는 소리 있잖아요. 말 그대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아다녀서 떨어졌으면 땡그랑 뭐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엄청 땡그랑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소음이네 이런 정도 소리로만 들렸어요. 근데 여기는 내 옆에서 들리는 소리고 옆에서 남자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부엌하고 제 방 사이에 보면 그릇 창고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열쇠가 항상 꼽혀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누가 열쇠를 건드리면서 문을 차카차카차카 여는 거예요. 제가 좀 지나면 괜찮겠지, 안 들리겠지 했는데 이게 끝도 없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열쇠를 하나씩 맞추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언니 내 방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언니 손 잡고 언니 방에서 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날 시간도 기억이 나요. 8시 반쯤이었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사춘기니까 좀 세게 와가지고 저 혼자만 방을 썼었거든요. 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에서 이제 놀다가 제가 좀 잠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 4시? 오후 4시, 5시? 근데 가위에 눌리면 아시잖아요. 그 소리가 제가 내려고 해도 이러잖아요. 저는 막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입을 이렇게 막더니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를 예. 깨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속으로 나 진짜 가위 눌렸는데 깨워주지도 않고 웃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가위에 많이 눌리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친구도 옆에 있고 하니까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서 친구한테 나 아까 가위 눌렸는데 나 왜 안 깨워줬냐고, 이거 뭐가 웃겼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제가 계속 힘이 없이 제 친구 이름을 S라고 할게요. S야, 있잖아. S야, 있잖아. 되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무서워서 웃은 거라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웃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집은 사정이 계속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야 하는 정도까지 갔었어요. 저는 네. 그때 되게 좋았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집이. 이제 떠난다. 네. 급하게 저희가 진짜 집을 급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 집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 집도 너무 오래된 집인 거예요. 많이 고쳐야 됐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한 10개월 정도 사글세라고 하잖아요. 10개월간 돈을 내고 사는 다른 집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고 가위는 계속 됐었어요. 이제 아예 그냥 가위에 눌리면 그냥 잠을 잘 정도로, 가위에 눌렸구나, 자야지 하고 잠을 잘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안방이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그냥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만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예. 근데 왠지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필사적으로 그때는 가위에서 깨려고 했거든요. 원래 계속 그냥 자다가. 네. 근데 그 방에 제가 그 후로는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방이 너무 서늘했어요, 느낌이. 그 방만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갔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왠지 좀 누가 자꾸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무섭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특별 활동도 안 하고 집에 일찍 온 날이 있었어요. 저는 야자 같은 것도 아예 안 했거든요. 이제 자매방이라고 쓰여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길어요, 사실은. 사진본에서는 좀 짧게 나왔는데 되게 긴 방이어서 침대를 퀸 사이즈하고 일반 1인용 싱글하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방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TV가 있어요. 그날 집에 아무도 없고 핸드폰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거든요. 눈을 살짝 떴는데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머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오늘 집에 빨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고개를 제 쪽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정말 천천히. 근데 저는 그 돌리는 고개를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다시 잤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동생은 학원 갔고 언니는 야자까지 하고 오는 날이고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셨을 시간이죠. 네. 일단 그래서 TV 쪽을 봤는데 플러그는 또 꼽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다시 자지 않고 그 분과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혹시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얼마 되지 않고 이사를 갔었어요. 그 네. 사글세 방에서? 네, 이사를 가고 저는 정말 평온하게 연중 행사처럼 지금은 가위를 눌리고 있고요. 거의 이제 뭐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처음에 컸던 그 집 있잖아요. 대나무숲 네. 앞쪽에 있던지 그 집을 지어주셨던 목수분에 대해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제 뭐 가정적인 얘기도 있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런데 돈에 관련된 그런 거였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잘 계시냐고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한테 되게 친절하셨어서. 근데 저희 집에 찾아오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집 일이 마지막이었다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지붕 위에서 봤던 그분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맞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전 너무 잘 살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없고 가위도 진짜 거의 눌리지 않고 그렇게 다행이다.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계속 일만 하고 가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분이 어깨가 되게 넓으셨고 키가 되게 컸거든요. 예. 근데 그 형태가 그 검정색 형태가 좀 컸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일까? 망치도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규님 그 표현력이라든지 그 네. 목소리가 최적화가 되어 있네요. 공포에. 이번 이야기밖에 없으신 거죠. 저는 이사를 가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로 네.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야기 되게 무섭게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다행이네요.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했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 믿어주지 않았던 거 그죠? 네, 너무 상처였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안 믿어줘요 처음에는. 네, 여전히 믿지 않고 있으세요.
여전히 네가 그때는 뭔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 좀 이런 느낌이신가요? 네. 그래요. 그게 진짜 귀신이었건 헛것이었건 분명히 이상했던 건 맞으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오늘 유규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고,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아쉽네요. 네, 이번 이야기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네. 혹시 주변 지인분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한 번 더 네.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네. 야, 또 소름 돋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때 감정이라든지 이야기하시면서 또 떨림 이런 것들을 표현을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런 또 일들, 그런 소리,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었을지 그것도 참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집에 이런 귀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위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볶음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볶음밥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봐오셨고 귀신이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떨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분은 실제로 자신이 본 그 귀신들을 그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볶음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러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귀신들도 있고, 또 신기한 경험, 또 소름 돋는 경험도 많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나 몸이 허약해지거나 하면은 현실에서도 좀 약간 아리까리하게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몰랐는데 이젠 점점 그게 약간 확신이 되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접하고 심지어 제가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악몽이나 가위같이 제 심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9살 때부터 겪었는데 이거 오늘 돌비님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아이고, 또 또박또박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초반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듯이 9살 때부터 보기 싫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7살, 8살 때부터 별로 순탄한 삶이 아님을 깨닫고 스트레스가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제게 보이고 나타나는 그 경험들이 어릴 때는 그냥 벌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게? 벌인 줄 알았고, 네, 내가 굉장히 좀 나쁜 아이니까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구나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이게 보통 힘들면 기도 허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잔병치레도 잘 치르고 악몽과 가위도 수시로 눌리는데 이게 너무 싫은 게 현실에서도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감각이 되게 뚜렷하고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리얼해서 가슴께가 꽉 조이듯이 막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긴장하니까 수전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손을 떠냐고 좀 지적도 많이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S 아닌 척하면서 밝게 살려고 해도 직장에서도 이게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9살 때부터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친척집에서 살던 환경이었어요. 예. 친척집에서 약간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굉장히 긴장하고 모든 게 다 두렵고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하게 된 게 굉장히 좀 힘들다고 인지한 그 나이 때부터였는데 예.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때 빨간색 간판이었던 걸로 확실히 기억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데 또 밖을 보면 그 길거리가 있을 정도로 환하게 보이는 쪽이었어요. 예. 사실 장소도 장소지만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몸을 데우려고 했어요. 어린애가 그 좁은 지하 주차장 다녀봤자 뭐 어딜 가겠냐 했는데 그 지하 주차장 한참 그냥 뻘뻘 돌아다니다가 문득 제가 거리를 멈췄어요. 예. 그 주차장 기둥 뒤에 화단 쪽에 하얀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런 걸 봤다고요? 네. 그림을 좀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서 그렸는데 어머.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해요. 처음 본 거라. 이게 두리번거리다가 그거랑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자세히 봤어요. 예. 하얀색 물체 같은데 그때 이상하게 제 기분으로는 사람같이 보였었어요. 되게. 얼굴도 있고 사람 목이 같이- 기네. 네, 사람같이 생겼는데 정말 기억에 남은 특징이 목이 장난 아니게 길었습니다. 목이 길이처럼 그 정도 길이로 쭉 있었고 팔 다리는 엎드려서 가는 사람처럼 정말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 뭐야 이거. 그리고 다리 부분이 사람 팔하고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등 쪽을 이렇게 밑으로 땅에다가 두면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예. 찍찍 뭐 끌려다니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는데 어릴 때 본 게 그게 가장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그 긴 목이 꺼덕꺼덕 움직이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이게 정면은 아니고 그 측면으로 걔가 슬슬 가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예. 목이 이게 위아래로 끄덕끄덕하게 천천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소리마저 그 저한테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감각이 엄청 날카로워졌었어요. 와. 예. 순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본 게 대체 뭐지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슴이라고 굉장히 생각했던 게 그 옆에 있던 이모한테 이모 저 하얗고 목이 긴 거 대체 뭐야? 이모 저거 뭐야? 하고 화단 쪽으로 손가락 가리켰어요. 예. 그 뭐 이모는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대수롭지 않게 목이 길어? 사슴이야 사슴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슴? 저게 사슴인가? 하고 다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직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리면서 내가 본 게 사슴이라고? 아니야 그거는 혹시 귀신이 아닐까? 약간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애들이 아닐까? 하고 그때부터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하고 나니까 꿈도 악몽이나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리고 현실에서도 되게 이상한 거를 목격하게 됐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2-3개 정도 준비했는데 예. 첫 번째는 20살 때 자취방에서 본 머리카락들이에요. 예. 제가 1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20대에는 성인이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거 일이 진짜 힘들다. 나 이러다가 방세나 월세도 못 내는 거 아닐까? 해서 약간 자취할 때 아는 친구를 구해서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예. 그 친구는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대고 저는 자취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대학에 다니던 그런 루틴으로 서로 마주칠 일 없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역시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겉보기에는 얘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 이런 수준인데 제가 막 온몸 수전증이 올 정도로 막 손이 발발 떨리고 호흡이 별로 고르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너 그냥 수업 듣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수업 다 제끼고 그냥 자취방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취방에서 약간 식은땀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예. 끙끙대다가 천장 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오. 모서리 부분이 시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검은색 약간 흐릿한 게 있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라서 몰랐는데 그때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을 찾아서 이거 뭐지 하고 볼까 했어요. 벌레면은 이게 좀 잡아야 하니까 보려고 이렇게 하는 눈에 이렇게 힘을 줬는데 되게 가느다란 것들이 실 같은 것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어요. 구석탱이. 근데 예, 약간 모서리에 거기서 약간 집을 짓는 거미줄처럼 오이구. 이렇게 얼기성기 되게 엉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벌레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라고 확신이 든 게 그게 점점 아래로 살살살 길게 내려왔어요. 예. 저를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저는 여전히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실제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긴장해서 굳었겠지 하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목구멍이 엄청 좁아서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몸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아마 가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흐리멍텅한 정신인데도 저 머리카락 덩어리는 또렷하게 보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정말 무서워서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새벽에 나가서 지금 자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네. 옆에 잘 보면은, 자고 있네요. 네, 저쪽에서 자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얘는 세상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자고 있으니까 쟤도 괜찮고 나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가위만 깨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 스스로 달랬는데 머리카락이 친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꼬불꼬불 주변만 약간 살짝 움직이는 줄 아는데 전등 쪽에 머리카락 보이시죠? 이게 점점 전등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니 친구가 자고 있는 바로 그 위쪽으로 머리카락이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때 그냥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정말 친구 쪽으로 내려가나? 하고 이게 그러면 친구한테 머리카락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다가 온몸에 힘이 약간 탁 하고 풀리는 그 순간 있죠. 네. 그 순간 가위에서 깼구나. 그 깨닫고 황급히 이렇게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뭔가 사려고 하듯이 이렇게 막 뛰어갔어요. 오.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 친구를 깨워서 야 우리 빨리 밖으로 나가자. 야 얘 일어나 빨리 밖으로 나가자. 지금 되게 이상해. 이렇게 설득하고 데려가야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편의점에서 초코 라떼 음료수 마셔야지 이거를 머릿속에 든 거예요. 순간.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그게 왜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몸이 벌떡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 사고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뒷목이 되게 쩌릿쩌릿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내가 지금 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건가? 이런 죄책감도 들고 다행히 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예. 천장이 깨끗했어요. 되게. 오히려 천장 구석에 있던 곰팡이나 얼룩진 부분들 원래 있었거든요. 자취방이 좀 싼 거라. 예. 그런 얼룩들도 다 안 보일 정도로 천장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친구가 일어나서 야, 너 청소했냐? 여기 어떻게 청소했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 얼룩도 그렇고 오늘 봤던 머리카락 덩어리도 다 싹 다 사라진 거죠. 예. 며칠 지나서 약간 술 한잔 하면서 친구한테 말했죠. 야,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근데 내가 너 두고 도망갔다고 정말 미안하다. 왜냐면 제 의지가 아니라도 이렇게 도망간 거 맞으니까. 어이구, 예. 친구는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이 되게 쳐다봤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야, 너 어제 없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걔는. 뭐야? 뭔 소리야, 나는 아파서 그 학교 쉬고 자취방을 왔다 하니까 자기가 새벽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시간대가 안 맞아서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니까 자기는 저를 전혀 못 봤고 이불자리 펴져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개어져 있는 상태였대요. 얘는 이 시간 아침 일찍 어디 갔대? 해서 자기 그냥 누워서 잤대요. 네. 그런데 이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살짝 눈을 뜨니까 제가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예. 서서 그걸 가만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워있어서 너 꿍꿍- 본 건데.
네, 누워 있어서 본 건데 저 서 있어서 바로 전등 위를 보고 있었대요. 오. 걔는 그냥 왜 저래 하다가 일어나서 천장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아, 제가 청소해서 저랬구나 하고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 이런 경험이 둘 다 생기니까 걔는 그게 굉장히 섬뜩했나 봐요. 걔는 네. 귀신이든 뭐든 이런 거 안 믿으니까. 약간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네. 왜냐면은 걔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약간 좀 힘들어서 이것저것 보인다라고 걔한테 고백한 상태이기도 해서 아이고. 너랑 같이 자취 못하겠다. 난 그냥 다른 데 가서 그 집을 구하겠다. 미안하다 하고 헤어졌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일상에도 이렇게 지장이 생기냐 보니까 굉장히 속상했어요, 되게. 많이 그렇죠. 그래서- 또 상처도 네. 받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상한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거가 아직 기억나는 게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24살, 25살? 그때 있었던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랑 자취하는 것도 그때부터 무서웠고 내가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왠지 좀 민폐인 것 같다. 이런 죄책감도 들던 때라 그냥 집에 내려가서 그냥 일을 하자 싶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굉장히 추워요. 한여름 말고 초여름 그리고 초가을쯤에 엄청 추워서 밤에는 가디건이나 후드티를 입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 계절이 기억이 나는 게 밤에 9시인가 10시쯤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저는 하얀색의 별무늬 후드티를 입고 그냥 털레털레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어폰도 없었고 그냥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좋아서 그날따라 이어폰 안 끼고 그냥 걸어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있잖아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들리니까 뭐 근처에 뭐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거든요. 오. 굳이 뒤를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뭐 음이 약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술 취했구나 싶었는데 이게 몸을 약간 비틀면서 뭐야?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예. 이렇게 비튼 느낌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예. 걷는 것도 기분 좋게 룰루랄라 걷는 것이 아니라 엄청 힘겹게 이렇게 좀비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요, 그 사람이. 예. 동네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그게 귀신이다 딱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사람 느낌이 정말 강했어요. 아, 사람. 그런데 동네에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남자였고 몸이 진짜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남자라고요? 약간 네, 남자였어요. 기억납니다. 이거 사진은 여자 아닌가요? 남자였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아. 옷차림이 좀 특이하죠. 오,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좀 되게 산발이었어요. 약간 폭탄머리처럼 정리가 안 됐으면서 산발머리였고 제가 날씨 얘기를 한 이유가 굉장히 춥다 했잖아요. 예. 바지랑 옷이 너무 얇은 거예요. 게다가 옷은 배가 보이는 짧은 옷이었어요. 예. 그렇게 얇은 옷을 입으면서 몸이 되게 말랐으니까 약간 헐렁헐렁 거리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이 손발 막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것마저도 무서운데 이 사람이 오면서 점점 저한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약간 제 뒤 바로 뒤랑 그리고 제 앞으로 지나갈 때 흥얼거리는 소리가 보통 뭐 이렇게 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흥얼거림을 하더라고요. 소리 이러면서? 네, 정확히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이렇게 숨 들이키는 느낌으로 그때 이렇게 진짜 쓰나무 같은 소리라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때 오른쪽 귀 쪽에 엄청 간지럽고 전기 충격을 맞은 것처럼 되게 짜릿짜릿했거든요. 예. 그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러니까 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던 길 멈추고 그대로 얼어서 서 있었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 남자는 계속 길 가던 걸로 쭉 가게 됐고, 내가 진짜 동네에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또 저거는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리얼리티함이란 게 있잖아요. 아, 예. 사람 살결이나 술결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아우라 같은 거, 저건 정말 사람 같은데 하고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라기에 너무 괴상하지 않나요? 많이 그렇죠. 날씨 안 맞게 옷도 얇고 머리도 되게 특이하고 몸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목소리는 막 꺽꺽대면서 가니까 이게 정말 공포구나 싶어서 집에 진짜 못 들어가고 약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런 것들을 봐오시면서 성장을 하셨던 거예요? 성장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속으로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받았죠. 그것들은 점점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한 것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세세하게 됐어요. 아, 예. 디테일이 세세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이나 악몽도 보통 꿈이면은 좀 흐리멍텅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꾼 게 몇 개월 전에 악몽을 꾼 건데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고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오,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예.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학교 시절 그 동창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꿈에서. 예. 근데 영화관이 약간 수족관처럼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앞에는 뭔가 돌고래 그 쇼하는 것처럼 동그란 원형도 있었고 오, 주변에 좀 파란 타월도 있었어요. 야, 여기 되게 특이한 것 같다 하면서 착석을 했는데 앞에 스크린이 정말 큰 스크린이었거든요. 예. 야, 영화 시작한다 하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 내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어떤 주인공 일행인데 약간 한국 배경은 아니었어요. 예. 주인공 일행들이 어떤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걔네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탈출하는 스토리예요. 정말 예. 진부하고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큰 공포를 느낀 게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그 괴물들은 엄청 하얗고 2m, 3m 정도의 덩치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예. 고개를 굉장히 막 휘적휘적거리며 걸어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주인공들을 딱히 공격하는 느낌도 없었고 약간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퇴마하는 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심드렁하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포즈가 약간 턱을 괴면서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데 저 지금 CG는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쟤네들 왜 주인공을 공격 안 하지? 왜 주인공을 안 보지?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데 친구한테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예.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야, 쟤네들 저 하얀색 애들 쟤네들 우리를 보는 것 같은데? 친구가 뭔 소리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 약간 뭔가 뚜렷하게 확 느껴지는 게 그 영화 속에 있는 애들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야? 와. 영화관에서 시청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있던 거예요. 예. 이런 게 가능한가? 그냥 약간 카메라 워킹이나 연출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예. 왜 그걸 알았냐면 주인공 일행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영화는 주인공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고 걔네들 위주로 이어지는 스토리니까 괴물들은 당연하게 카메라가 있는 주인공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보려고 보니까 야 쟤네들 뭐지 되게 섬뜩하다. 나 지금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색의 눈이 그 얼굴이 고개를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눈이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저희를 보려고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쟤네들 왜 날 보고 있지? 우리를 설마 사냥하려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영화가 몇몇에서도 뭐야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좀 기분 나쁜데? 무슨 영화지? 제목이 뭐였더라? 하다가 주인공 일행이 클라이맥스가 돼서
마지막 보스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으로 그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철문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샷다같이 드르륵드륵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옆으로 싹 열려요. 쿵쿵쿵쿵 하고 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철근 소리같이 무겁게 끼익거리면서 쿵쿵쿵쿵쿵 열리는데 주인공이 저기 뭐지? 이봐 저길 봐 하고 그쪽을 바라봤거든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화면이 스스스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그 보스 같은 괴물의 그 모습 디테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림을 그때 꿈에서 깨자마자 그렸었던 거예요. 아, 사진부터 기억이 드려요. 없어지기 전에? 네네. 예.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스스스 카메라가 올라가더니 괴물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그 철근이라고 해야 하나? 얽혀있는 그 철근이 진짜 너무 약간 괴상하고 제일 소름이 끼쳤어요. 뭐야, 이게? 저게 뭐야? 전 친구 그 어깨를 흔들면서 야, 쟤 봐, 쟤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쟤 우리 보는 거 아니야? 우리 보는 거 아니야? 빨리 나가자. 이렇게 재촉했어요. 예. 그래서 막 이상하게 영화관에서 곳곳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야, 기분 나빠. 뭐야 저거? 우리 보는 거 아니야? 그제서야 깨닫고 애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나가기 시작하고 야, 우리도 빨리 나가자. 옆에 있던 친구랑 같이 나가는데 그게 눈을 클로즈업하면 자세히 보면은 위로 치켜져 있거든요. 걔가 눈알이 살짝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단 타고 내려가는 저희를 쳐다보려고 눈을 쓱 굴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보면은 이렇게 쓱 하고 시선을 저희 쪽으로 옮겼어요. 예. 저는 걔랑 눈이 마주쳤죠. 정말 몸이 굳어서 역시 움직일 수 없는데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말도 안 나오고 꿈이니까. 근데 꿈이라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걔가 한동안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그 입이 오! 이를 딱딱거려요. 알아, 그런 거 알아요. 예. 눈을 마주치면서 저를 웃는 얼굴로 이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니까 목 뒤가 찌릿하게 되더니 그때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예. 살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 또 처음 봤어요, 진짜. 와. 꿈에서도 이렇게 괴상하게 나온 애도 별로 없었고 나와봤자 머리 긴 귀신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그런 크리처들인데 정말 생소한 애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주인공을 보는 게 아니고 관객들을 향해 보고 있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쳐서 네, 그림까지 그리게 됐던 거예요. 기억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네. 봐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또 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귀신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 악몽일 것 같아요? 이게 악몽이라기에는 귀신이라기에는 화면 너머라서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악몽이라기에는 또 저희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아리까리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가위라고 하기에는 그 뭔가 악의적인 표정이 있었어요, 되게. 예. 목표를 저희 관객들에게 잡고 저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그게 악몽이라기보다는 그 귀신의 생각, 귀신의 의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를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볶음밥님, 일단은 귀신을 봐오셨던 것도 있었고 이제 꿈속에서 봤던 기괴한 또 그런 귀신들도 봤는데 혹시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봤던 그런 귀신들도 있었을까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사연을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길게 저랑 접했던 애들을 말했고요. 가장 많이 접한 애들이 다 짧게 지나가던 그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것들이라. 그럼 이제 짧게 본 것들은 이제 대부분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이야기 하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듣고 싶은데, 또 한 번 뵙길 위해서 다음번에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모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밝으시고 뭔가 이렇게 명랑하시고 그러지만 사실 좀 많은 힘듦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도 다음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